자, 그 다음에 치료적 동맹 형성 조건에서 세 번째는 상담자는 사실은 전문가예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면은 약간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문가로 권위만 갖고 있으면 내담자가 어떻게 보냐면 아,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편안함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약간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 심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개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자가 약간 시소로 얘기하자면 이 전문가의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편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문가라는 권위가 있고 한 축은 이렇게 편안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문가라는 권위만 있게 되면 이 편안함이 적게 되면 내담자가 이 안에 있는 정서적인 것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반면에 이렇게 너무 편안함만 있어요. 전문가적인 면은 없고 이게 뭐 친구하고 수다를 떠는 수준인지 상담을 받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간다. 이러면 약간 이 편안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화라는 건 이런 거죠. 전문가인데 이 편안함도 같이 있네. 이런 이제 조화가 돼 있을 때 이 편안함이란 건 인간적인 진정성을 느끼는 거고 이 편안함, 전문적인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치료적 동맹을 맺으면 효과적이지만 이런 치료적 동맹을 방해하는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누가 알아차리냐? 내담자도 알아차리고 상담자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참 그 상담사한테 마음이 안 열린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왠지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내가 처음에 내 어려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 상담자가 내가 어려운 얘기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담자 쪽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담자도 왠지 이 내담자하고는 치료적 이런 동맹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담자도 있어요. 자, 첫째, 말을 느리게 하거나, 뭐라 그러나, 또 눈에 띄게 친절하거나, 쉽게 자기를 개방하거나, 이런 이제 어떤 그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주도록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치료적 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떤 경우는 상대가 이제 내담자들 과도하게 친절하고,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하거나 막 자기를 굉장히 많이 개방하고 이러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글쎄요, 뭐, 그러겠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약간 제3자적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장벽이 될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특히 이제 상담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친절하고 이러면은 상담자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맹보다는 이전의 패턴이 상담자하고 동일하게 재현되는 거예요. 상담의 관계에서. 그러면 상담자가 알아차리고 이 재현되어지는 이것을 사실은 멈추도록 해야 돼요. 그걸 갖고, 내담자가 너무 착해요. 그 상담자 이거 먹으라고 막 추운 날 유자차도 사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친절하고 이러는 게. 또 하나는 일액인데 너무 자기 개방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너무 자기를 개방해서 이게 상담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자기 개방을 많이 해버리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에 쌓여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약간 그 MMPI라고 말하면 3번 척도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막 자기를 설명하고 수식어구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막 이야기도 막 재밌게 하고 막, 어머머, 이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대인관계도 좋고 이렇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의 얘기를 다 해서, 선생님,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뭐 해야 되죠? 이러는 거야. 이런 내담자가, 상담자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내면의 자기를 알아차리는 부분이 굉장히 피상적인 내담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 척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의 기대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막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내담자에게서 나타난 치료적 동맹의 장벽이다. 그러면 상담자한테도 이런 게 장벽이 있죠. 왜?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호주관적 관계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상담자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말, 언어가 상담자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 자, 첫째,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장벽이 있나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한테 방금 말했던 치료적 장벽을 어떻게 내가 다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실제 그럴 때 직접적으로 대부분 상담사들이 반응하세요. 어머, 선생님, 이렇게 눈 오는 날 상담 오는데 집에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은 상담사들이, 예, 제가 파주에서 오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청주에서 오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제가 3시간이나 걸려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대신 무엇에 반응한다? 자, 내담자는 무엇에 얘기했죠? 사건 외부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상담자가 반응에 대한 포인트는 내담자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민들레님께서 저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고 이렇게 또 마음을 써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반응에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선생님, 이제 또 이런 내담자들이 있어요. 이거 인턴 하시면 상담 돈도 많이 못 받으시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말에 이렇게 또 상담하면은 교통비는 나오실까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염려하는 또 내담자들이 있어요. 선생님, 한 달에 월급은 얼마나 되실까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담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안에도 상담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지금 이 돈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계속 아직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내담자가 그걸 내 마음을 알아버렸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전라도 말라.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상담자가 움찔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막 약간 행설수설. 네,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내담자들이 호기심이 많고 여러 명의 내담자들이 아는데 우리가 서로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이란 말은 우리 안에 다 이런 신체,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란 말에 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그 부분을 파악이 되죠. 내담자도 뭐 상담 공부를 안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부분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우리 민들레님께서 상담을 받는 상담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시 앞에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앞에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 들어가는 방법.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이 상담실에 와서 보면서 치료적 동맹에 반응해야 되는 거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했던 내담자의 부분인데 이제 많이 제가 듣는 청소년들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선생님 못생겼어요? 이렇게도 이쁘게 안 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들어. 이게 뭔가요? 누구한테 동맹에 방해된 벽돌이에요. 벽돌이 아니라 요즘 벽돌에 꽂혔네요. 벽돌이 아니라 장벽.
벽자는 똑같은데 다릅니다. 장벽. 못생겼어요. 그럼 이 말이 관계를 믿는데 상담자 쪽에서 장벽이 되는 거죠. 내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직면을 시키잖아요. 안녕? 선생님이, 이제 저는 그래요. 이거를 제가, 그때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저희 실습하는 선생님 보고 이제 뭐 집단 상담을 이렇게 미술로 이렇게 뭐 만들기로 집단 상담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허벅지가 뚱뚱해요? 그 장미란, 꼭 장미란 같아요. 장미란 그 선수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얼굴이 그 얘기를 듣고 빨갛게 이렇게 이제 변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상담자가 이렇게 반응이 신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담자 말에 걸려 들어간다. 그냥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내담자의 말은 받고 내담자로 다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좀 인턴을 지나서 한 거죠. 선생님이 못생긴 것을 볼 정도로, 그쵸. 지가 말하는 못생겼다니까 그 학생이 못생긴 것을 볼 정도로 트래킹, 말한 걸 그대로 해줘요.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구나. 보세요. 저를 못생겼다고 얘기할 땐 저에 대해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두리번거리고, 제가 본 선생님 중에 제일 못생겼죠요. 최고 못생겼대.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비자발적 내담자니까 상담실에 안 들어온다고 뻐덩거리는 거예요. 이제 치료적 동맹을 일에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제가 안내하면서 그래. 이제 들어가면서 너가 본 선생님 중에서 제일 못생겼다는 것을 찾아낼 정도로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거네. 다시 이 이야기를 되돌려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이상 말이 안 먹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부분 하면은 선생님들이 걸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면서 진짜 못생겼다고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상담자가 너가 기대한 만큼 외모가 안 돼서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말하는 선생님이 어디가 제일 못생겼는지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너가 상담 받아야 돼. 자, 너가 원치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이제 이 비자발적 내담자들에게 얘기하면 통하요, 안 통하요? 안 통하는 게 지금 비자발적 내담자인데, 그러면 이 내담자를 할 수 있으면 상담실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사의 부분이죠. 당연히 비자발적 내담자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해야 되지만, 이제 이거는 약간의 좀, 내담자하고 얘기하는 하나 지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상담자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어허, 선생님한테,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안녕,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자, 이 반응.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얼러리 껄러리. 선생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꼭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는. 자, 그 다음에 또 화를 내면은,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 어른한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자,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통해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제가 상담하는 게 이렇게 시간 낭비예요. 제가 왜 이걸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 불평, 투덜이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담자들이 이렇게 투덜 뭔가 얘기하면은, 아, 이 투덜이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아무한테 투덜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우리가 투덜거려요? 뭔가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든 사람에게 투덜하죠. 근데 마음에 안 들다라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담자가 상담실에 와서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방향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 동맹 형성 조건에 이렇게 내담자하고 뭐 청소년 내담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예시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지.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강제로 뭐 하면은 당연히 싫지. 난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야. 상담실까지 왔으면은. 그러면 얘가, 거짓말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러면, 너는 뭘 보고 선생님이 거짓말이라고 들려? 이렇게 다시 그 말을 갖고 가요. 여기서 이제 상담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기분 나빠버리면은 거의 내담자들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이 내담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어른들이 전부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면 너가 어른들을 믿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럼 선생님하고 10번, 뭐 상담에 5번이면 5번, 10번 만나보고 선생님이 네 말대로, 자, 내담자 말 항상 인정해줘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영기법에서 인정. 너가 말한 대로 선생님이 어른들이 거짓말 한다면 선생님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네가 나하고 10번 만나고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어때요? 좋아요. 뭐 그러든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고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회기의 내담자들이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라는 것은 뭐 성적 비하라든가 어떤 폭력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 투덜투덜하는 그 정도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홀딩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으로 치료적 어떤 걸음 소재로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상담자가 딱 버티는 아까 말하는 치료적 동맹의 부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떤 장벽이라도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아까 말하는 안 되는 부분 말고 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누구와 함께? 내담자와 함께. 어떻게? 치료적 동맹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